중국을 활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데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일본도 민주당 정권과 북한이 많은 접촉을 하고 일본과 북한 간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나 일본이 납치자 문제를 포기해서 전 세계에 일본은 자국민을 보호하지 않고 누구나 일본 사람은 납치해도 됩니다 라는 선포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북한의 의도는 이미 일본이 간파하고 있으며 일본 민주당 측 사람들에 의해서 북한의 의도가 이미 잘 알려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특히 하토야마 정부에 들어와서 한국에 있던 과거 일본 마인드, 쉽게 말하면 386들이 한국 정부와 관계 정상화를 하려면은 북한 김정일과 친해야지 된다고 한 말이 일본 정부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들이 또 한 번 386들한테, 한국의 386들한테 속았다라는 느낌을 줬기 때문에 그 또한 한국 정부에 전혀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본과 같이 한국도 북한이 평화회담 제안을 보고 북한이 대화로 나올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친김정일 세력과 북한에 숨어있는 앞잡이들을 찾는다면 북한의 공작에 대해서 역으로 얻을 수 있는 소득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은 북한과 대화를 통해서 누가 친김정일 세력이고 누가 북한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지를 파악을 했습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은 지금 북한에 여러 가지 대화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전문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평화 공세가 북한이 정말로 대화로 나올 거라고 이야기한다면은 그 사람은 100% 친김정일 세력이거나 북한을 위해서 암약하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일본은 지혜롭게 우리가 북한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한국 사람이 북한 쪽 편을 들면서 이런 이야기했다를 파악한 것과 같이 한국 정부도 누가 언론이나 매체를 통해서 북한의 대변인 노릇하고 있는지를 파악한다면 그것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공작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선 미국의 대북 정책의 기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미국은 두 개의 열차 바퀴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는 제재라고 하는, 비유로 말씀을 드리면은 제재라고 하는 뉴욕에서 출발해서 샌프란시스코까지 가는 열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화라고 이름하는 워싱턴에서부터 출발해서 마이애미까지 가는 열차라고 비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이 두 열차는 만나지 않습니다. 미국은 어떤 상황에서도 대화를 포기한 적이 없으며 북한과 대화를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정부, 후세인 정부와 전쟁을 하기 2시간 전까지도 이라크 정부에 대화를 제의했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식에서도 얘기했듯이 북한과 대화에 많은 무게를 두고 있으며 북한과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으며 그러한 노력을 중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부시 전 대통령과 달리 북한에 대해서 위협적인 언사조차도 쓰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오바마 대통령 임기 동안에는 어떠한 위협적인 발언도 북한에 대해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문제가 대화로 해결될 수 있다는 신념과 믿음을 가지고 북한과 대화를 시도할 것이며 북한이 핵을 돌이킬 수 없이 완벽하게 포기하면 포기가 완료된 이후에 미국이 국제사회를 통해서 월드뱅크라든가 아시아개발은행이라든가 이러한 기구를 통해서 북한이 시장경제를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또 다르게는 북한을 국제사회와 함께 공존할 수 있게 투명하게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우리가 북한 내부를 투명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의 단계는 북한 내부가 아닌 외부를 투명하게 함으로써 북한이 투명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데 맞춰져 있습니다. 즉 북한 내부에서 우리가 어떠한 도움도 줄 수 없기 때문에 북한 외부에서 북한이 북한 선박이나 북한의 삼국의 선박들이 북한 무기나 북한의 불법적인 활동을 하는 것을 못하도록 도와주고 북한이 해외에다가 불법적인 무기 거래나 불법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투명하게 해줌으로써 북한이 좀 더 국제사회에 다가설 수 있도록 해주자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북한의 삐뚤어진 세계관으로 무기 판매와 마약이나 위조지폐 거래가 죄가 아닌 줄 안다면 이러한 사고방식이 잘못되었고 우리는 북한을 투명하게 해서 북한이 국제사회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줄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여기서 말씀을 드렸고 작년에 수차에 걸쳐서 말씀드린 것이 1차는 북한 선박에 대한 제재, 2차는 항공기 제재, 3차는 북한 사람들의 불법 활동에 대한 조사를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1차적으로 선박, 2차적으로 항공기, 3차적으로 인력에 대한 조사를 말씀드렸고 이미 1단계와 2단계는 여러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3단계조차도 며칠 전에 1차적으로 EU에서 북한 사람들의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모로코에서부터 파키스탄까지 2008년 11월부터 2009년 5월까지 움직였던 사람들 중에 모로코에서 파키스탄까지 움직인 불법 활동을 한 북한 사람 192명의 명단을 이미 확보하고 있으며 이란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121명의 핵과 미사일 관련 북한 사람에 대한 조사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람들을 체포하게 되어서 조사를 하게 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조사가 이루어져야지 되며 늦어도 5년에서 10년 정도면 조사가 완료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어떠한 불법이나 인권 침해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북한 사람들이 조사 기간이 끝나고 본인이 원한다면 물론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보통 마약이나 위조지폐나 이러한 범죄는 10년, 20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최고는 사형에 해당됩니다. 물론 자기들이 10년, 20년 후에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북한으로 돌아가겠다고 한다면 돌아가는 것이 허용될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북한에 대한 제재가 효과가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벌써 북한은 중국 배를 제외한 타국의 배를 이용해서
물품을 다른 국가로 수출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특히 북한에서